안녕하세요. 큐팍입니다. 오늘은 지난 1편에 이어서 미국 대선 여론조사 2편입니다. 이제 오늘 영상을 보시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각종 여론조사에 대해서 별로 큰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뉴욕타임스나 CNN, MBC 이런 주류 미디어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건 거의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지난번 1편에서도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나마 객관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려고 그래도 노력을 하는 두 곳의 결과를 보면서 뉴스에서 보는 여론조사와는 달리 전문 조사기관에서 하는 여론조사가 얼마나 객관성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0년 대선을 가장 근접하게 예측했다는 Atlas Intel의 결과인데 여기서 3, 4일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결론은 트럼프가 당선이라는 건데 한번 보시면 일단 경합주 7개의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노스캐롤라이나가 지금 해리스가 앞서 있습니다. 2.4포인트 차이로. 그리고 조지아는 트럼프, 애리조나, 네바다는 또 해리스가 2.8포인트 앞서 있고요. 이것도 약간 의외고요. 그 다음에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모두 트럼프가 가져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위스콘신, 조지아, 애리조나를 빼고는 253대 248로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데 이 결과 요번에 나온 결과에 의하면은 위스콘신과 애리조나와 조지아가 모두 트럼프로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애틀라스 인텔의 예측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펜실베니아, 여기서는 트럼프가 2.9포인트로 앞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네, 이 화면은 애틀라스 인텔에서 펜실베니아 주의 여론조사를 할 때 샘플 사이즈는 1775명, 그 다음에 마지널 베러가 2%포인트, 그리고 지난주 9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조사를 한 건데 여기서 한 가지 보실 점은 조사 표본 중 데모크래시 45.7%고 리퍼블리컨이 37.3%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당층이 17%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college degree or higher, 그러니까는 대졸 이상이 53%였고 나머지가 47%였습니다. 또 하나 보실 게 교회 서버반이 58.5%, 그 다음에 도심 지역 주민들 20.2%. 그래서 도시와 그 도시 근교를 합치면은 이게 거의 80%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골 지역 그게 20%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샘플을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펜실베니아에서는 트럼프가 51%로 48.1%를 얻은 해리스를 앞선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럼 제가 좀 전에 펜실베니아 여론조사의 샘플 프로파일을 볼 때 이 partisanship, 지지하는 정당, 그 다음에 education level, 그 다음에 region 이 세 가지를 제가 이렇게 짚었던 이유는 이 조사가 45.7%가 민주당 지지자들이고 그 다음에 공화당 지지자는 37.3%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샘플로 조사를 했는데 트럼프가 더 2.9% 앞서게 나온 거죠. 그게 좀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트럼프는 보통 저학력자, 고학력자들은 주로 민주당을 찍고 저학력자가 주로 공화당을 찍는데 요번 펜실베니아 조사의 샘플 사이즈를 보시면 고학력자가 53%예요. 고학력자들 더 많이 조사했는데도 트럼프가 우위로 나왔죠. 거기다가 펜실베니아도 그렇고 거의 모든 주가 도심 지역은 민주당이 강세입니다. 펜실베니아 하면 필라델피아가 있고 그다음 피츠버그 있고 해리스버그, 알렌타운 이런 도심 지역들이 있는데 샘플 조사 대상이 80%가 도심 지역이에요. 도심과 이제 도심 근교니까 서버반이 근교니까 그래서 80%인 그런 샘플로 조사를 해도 트럼프가 2.9포인트 우위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했을 때 펜실베니아는 트럼프가 많이 우세할 거다. 왜냐하면은 샘플 사이즈가 민주당이 많고 고학력자가 많고 그 다음에 도심 지역 사람들인데 민주당이 우위로 나올 수 있는 샘플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도 트럼프가 2.9% 우위로 나오니까 이게 트럼프의 지지도가 얼마나 높은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요번 발표에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결과였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데이터가 뭐냐면은 펜실베니아 주민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는 것 요거에 대한 자료도 있는데 첫 번째가
미국 경제와 job market. 그 다음이 inflation입니다. 물가. 그 다음이 immigration. 예,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온 상황이 지금 미국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펜실베니아는 국경 지역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미그레이션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그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그 다음에 safeguarding democracy, 이거는 민주주의 수호 뭐 이런 건데 그 다음 게 challenges to reproductive rights, 요게 바로 낙태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위에 세 개는 공화당이 우세한, 트럼프가 우세한 그런 이슈고 밑에 두 개는 민주당이 우세한 이슈입니다. 민주당이 항상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민주주의가 파괴될 거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트럼프를 당선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늘 주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낙태법도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이제 낙태는 할 수 없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는데, 예, 그거 다 사실이 아니죠. 트럼프는 낙태법을 주에서 관할하라는 거였고, 미국 전국에서 연방 레벨에서 금지를 시킨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그것에는 트럼프도 반대를 하죠. 아무튼 펜실베니아 주민들의 중요한 이슈는 이 위에 세 가지입니다. 이 위에 세 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이기 때문에 당연히 트럼프 지지도가 펜실베니아에서 더 높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요대로 가면은, 요대로 표를 하면은 아마 트럼프가 이기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번에는 애리조나 주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를 봤습니다. 역시나 여기는 살짝 1, 2, 3위가 바뀌긴 했는데 1위가 물가, 인플레이션, 2위가 이미그레이션, 세 번째가 이제 미국 경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민주주의 수호와 낙태법은 요 밑에고, 그래서 애리조나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지아를 보시면은 조지아 역시 주요 이슈가 똑같습니다. 탑 3가. 그 다음에 미시간을 보겠습니다. 미시간도 경합주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약간 우세한 주죠. 그런데도 거기도 탑 3 이슈가 똑같습니다. Immigration, US economy, 그리고 inflation. 그 다음에 또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 요번 조사에서는 페리스가 좀 우세하게 나오는데 여기도 탑 3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경합주는 다 똑같습니다. 경합주의 주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 세 개, 인플레이션과 이미그레이션과 US 이코노미, 트럼프가 유리한 이슈들. 네, 그래서 보시면은 경합주에서 주민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경제와 일자리, 인플레이션, 불법 이민, 요게 탑 3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주들을 보면은 이게 사실 경합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전 국민이 이번 대선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로 여기는 것이 경제와 물가, 불법 이민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이슈보다 트럼프가 민주주의를 훼손할 거고 여성의 낙태권을 빼앗을 거고 이런 식으로 매일 주류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내보내는데 트럼프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는 2016년부터 나온 얘기고, 그리고 트럼프 4년을 지내다 봤는데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았죠. 그죠? 그리고 트럼프 4년 동안 낙태법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류 언론의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아직도 거의 반이 될 테니까 이런 걸 아직도 계속 믿고 있고, 그리고 특히 abortion, 낙태법이 아주 그 여성들에게는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성 유권자들, 특히 40대 이하 여성 유권자들은 해리스에 표를 많이 주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국민이 보는 제일 큰 이슈는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경제 이슈와 불법 이민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해리스가 트럼프를 이기기 힘들다고 보고,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자료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라스무슨 자료인데 거기도 데이터를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비슷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객관적인 자료를 볼 수 있는 것이 갤럽의 여론조사인데 갤럽도 공정한 평가를 받는다는 그런 곳으로 알려져 있고, 참고로 미국의 갤럽은 한국의 갤럽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 갤럽이 공정하다고 한국의 갤럽이 공정한 건 절대 아니고요. 예, 둘 다 뭐 별개의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무튼 이 세 개 기관, 애틀래스 인텔, 라스무슨, 그 다음에 갤럽의 그런 결과를 종합해 보면, 그리고 또 하나 있죠. 트래팔거 그룹이라고, 거기 여론조사도 어느 정도 실제 결과와 차이가 적다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네 개 기관의 결과를 종합해 보시면은 대충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상하실 수 있고, CNN, 뉴욕타임스, 뭐 NBC, CBS, 그리고 블룸버그, USA 투데이 이런 데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많이 발표하는데, 이렇게 방송사와 연결된 여론조사는 별로 신뢰도가 높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시간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게 있는데, 우선 요거부터 보시죠.
2020년 9월 29일에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5.2% 앞섰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클린턴이 트럼프보다 4.7% 앞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2016년에는 트럼프가 이겼죠. 그리고 바이든도 5.2% 우세하다고 예상을 했지만 미시간도 겨우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5.2%가 아니고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여론조사가 얼마나 신뢰도가 낮은지 이런 거 봐도 알 수 있고, 보시면은 요 첫 번째 거 뉴욕 타임스와 시에나 해리스가 1% 앞섰다 그러죠. 애틀라스 인텔은 트럼프가 4포인트나 앞섰다고 나왔죠. 자, 블룸버그도 해리스, 그다음에 라스무센은 해리스와 트럼프가 동률이라고. 자, USA Today, 해리스 3포인트. 그 다음에 더 힐, 여기도 해리스가 2%. 그 다음에 퀴니팩, 아주 제일 크게 틀리기로 유명한데 해리스가 5포인트. 아무튼 여기서 보셔도 알 수 있듯이 주류 언론에서 조사한 거는 거의 다 해리스가 앞섭니다. 그래서 이런 주류 언론에서 하는 그런 여론조사를 데이터를 들어가 보시면은 샘플부터가 좀 편향적이에요. 데모크рат을 많이 샘플링 했고, 아무튼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애틀라스 인텔, 그 다음에 라스무센, 그 다음에 갤럽, 그리고 트래팔거 그룹, 여기 정도가 아마 그나마 실제 결과하고 에러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류 뉴스에서 이제 앞으로 또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올 텐데, 그거 이렇게 크게 대선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 대충 미국 국민의 생각이 어떤가, 뭐 크게 변하나 안 변하나 뭐 이 정도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일 뿐이지, 그리고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경합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펜실베니아에 대해서 조금 상황을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미국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